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붉은PD입니다.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오늘은 시사 플러스 책 네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재민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책을 사랑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 이야기하는 박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아, 그럼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주기장창 이제 광고하고 이제 했던 공개 방송 이제 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요. 한간에 이제 이분이 직업을 바꾸셔야 한다. 이분 경매사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약간 저도 놀랐습니다. 네. 네. 혹시 경매하실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출장 경매 가능합니까? 경매 경력 1회에 빛나는. 네. 1회 경력 1회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그날 진행이 자연스러워서 그날 그 책 이렇게 사주셨던 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책 경매를 처음 봐서 제가 근데 첫 번째 책을 할 때 약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 되나 막 해서 다행히 또 이제 사주신 분이 좋게 또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주셔가지고 네. 그날 오신 분들이 또 어쨌든 즐겁게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고 아무튼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날 또 즐거운 시간 또 저희가 함께 보냈네요. 네. 하여튼 그때 수고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금책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저희가 좀 다룰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굉장히 핫한 주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제 이슈에서 조금은 이제 멀어졌는데 사실은 요럴 때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작년 한 6월쯤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연말 또는 올해 연초까지 요 이슈가 조금 있다가 지금은 조금 덜 핫해졌는데 소강 상태. 소강 상태인데 사실 왜 이걸 다루려고 하면 올해 안에 이 병역법을 좀 대체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슈가 남아 있어서 벌써 6월이니까 한 해의 절반 이상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데 조금 말씀하신 대로 소강 상태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좀 붉은PD님과 상의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좀 뭐 소강 상태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했지만 사실 뭐 병역 거부 또 우리나라에서 이 병역에 대한 문제는 늘 핫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이 불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최후에 남은 평등의 보루다 병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병역을 잘 또 피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소강 상태라고 좀 했는데 사실 또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뜨겁고 정말 뜨거운 일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소강 상태라고 얘기한 게 조금 또 민망하고 죄송하기도 하네요. 이슈적으로 저희가 그냥 현재 뭐 분위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니까요. 성심껏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이제 이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이 날을 좀 오래도록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6월 28일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헌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병역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다. 이거는 헌법에 그냥 맞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를 더 했습니다. 병역의 종류에 대체 복무가 없는
병역법 제5조 1항 이것은 헌법 불합치다. 헌법 불합치. 네.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합헌은 뭐 문제 없다. 위헌은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변형으로 헌법 불합치가 있는 거죠. 위헌은 맞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하루아침에 무효화시키면 너무 사회적 혼란이 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숙려해서 고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인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낙태죄도 이렇게 이 헌법 불합치였죠. 네. 네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안에 2019년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1항에 대한 것도 올라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 굉장히 절묘한 판결을 내렸다고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뜨거운 주제니까 당연히 이제 병역의 의무를 좀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의 양심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 또 평화주의를 신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나에게 병역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총을 안 들 자유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찬반이 강하게 맞붙었는데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그냥 합헌 판결이 내려졌던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요즘 보면 그렇게 좀 절묘한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분명히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거가 반영이 안 되는 병역법, 그러니까 병역의 종류에 내가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지금 미비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보호하려는 헌법의 가치에 맞지 않으니 이렇게 대체 입법을 꼭 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굉장히 절묘한 판결이 내려진 거고 이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요 정도 판결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시고 그날 이 판결이 난 날 밤에 저녁에 이렇게 자축하시는 파티도 여시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한 것도 좀 저는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고, 그렇죠. 네. 네. 우리의 태도는 이러하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네. 헌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보수적 가치를 완전히 근간을 뒤흔들지는 않으나 그래도 어떤 사회의 흐름, 또 세상의 진보적인 흐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뒤늦게라도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 고민의 흔적들도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낙태죄 헌법 불합치나 이번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병역 거부,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사실 이 표현 자체도 네.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발하시는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면 군대 안 가면 양심적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그러면 나는 비양심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양심적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실 거냐에 따라서 그런 오해나 불쾌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법상으로는 사실 근데 좀 가능한 오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양심적이라는 의미를 사전을 좀 찾아보면요. 네. 뭐 그 국어원이 만든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렇게 양심을 해석해 버리면 앞에 그 어떤 반론이 가능한 거죠. 군대 안 가면 그럼 양심적이고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이냐, 이런 불쾌감을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법률 용어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봐도. 네. 네. 그래서 헌법적 의미의 양심의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오래된 판례인데요.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교통사고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헌법소까지 네. 올라가서 내린 건데,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에 양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그러니까 뭐 사전적 의미의 옳고 그름 성가학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헌법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헌법 그 19조에서 얘기하는 양심,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적 양심을 보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이제는 옳고 그름 선가학이 아니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도저히 이 군사행위에 가담하면은 나의 존재 자체가 허물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헌법은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헌법에서 해석하는 가치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가 더 익숙하니까 이런 오해들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실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그렇죠. 그 의미인데, 네. 헌법이 부여한, 그러니까 헌법이 규정한 이 판결을 위한, 당시의 판결을 위한 네. 거긴 하겠지만, 이 의미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가치, 개인이 원하는 가치,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네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의미로 담아냈네요. 네, 그냥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독특했어요. 마음의 소리.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은 이제 네. 약간 좀 웃게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네. 대명사 같은 웹툰 제목이기도 하죠. 요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키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뭐 97년도의 판결이었지만 요 맥락에서 계속 양심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같은 경우가 이런 오해를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좀 그러면 권하나요? 예,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다. 양심에 따른? 예,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고.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뭐 양심이고 뭐 하면 양심이고 뭐 하면 비양심적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병역 거부를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의미가 좀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계속 요 용어를 좀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요, 국민 정서랄까요? 네. 이 병역 문제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막 결합되고 막 얽히고 설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헌법재판소도 병역 거부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거에 그렇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헌법에 부합한다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역 거부라는 양심의 자유가 군복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헌법재판소 여전히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좀 대다수가 법감 뭐랄까요, 우리 사회 다수가 좀 갖고 있는 감정을 지키려고, 보수적으로 지키려고 한 것인 거죠. 네. 왜 이럴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안보적 특수 상황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좀 이게 약간 불가침해, 신성 불가침한 그런 영역으로 좀 그동안 인식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와 비슷한 안보적 상황에 있는 국가들 중에 의외로 이런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와 같이 분단을 겪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네. 1960년에 대체복무를 도입했어요. 1960년이 어떤 시절이었냐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뭐 직후는 아니지만 불과 뭐 10년 안 안짝. 네. 안 됐고,
동서덕이 분열되어 있어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고 군사적인 냉전 세계적인 냉전 시대였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이런 안보 상황이 더 굉장히 위중했을 때인데 굉장히 일찍 이 대체복무를 도입한 거죠. 독일의 대체복무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누가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거를 도입했을 때부터 그냥 개인이 알아서 나 대체복무 할래. 그러면은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았더라도. 아, 그러면 일종의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같은 느낌인가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맥락에서는 신고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할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의 판단을 맡겼다라는 게 굉장히 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이 2000년부터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국제 질서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상 이제 좀 그 내전 이후에 분단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압도적으로 어떤 국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 군사력의 차이도 이제 역전되고 압도적으로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여기 대만의 사례에서 또 특이한 것은 처음에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이러다 사람들이 다 이거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대요. 근데 거의 매년 대부분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그 사회적 맥락을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아수라장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느낌이 지금 그런 네.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근데 이런 사례들을 앞선 사례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더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네. 싶어서 독일 사례, 대만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안보 상황만 해도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좀 복잡한 문제인데 여기 사실 종교적인 또 이유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 병역 거부 문제를 좀 꼭 다뤄야 되는 맥락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병역 거부자 중에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의 94%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병역 거부의 이슈에서 한국이 정말 핫한 곳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특정 종교 뭐 얘기를 하죠. 다 아시니까 여호와의 증인 네. 분들이 아주 대다수이신 거고 일부 안식교 분들도 계신 거고 이런 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또 병역을 거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종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단시하는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가열차게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랄까요? 역사적으로 최초의 역사적 문헌의 최초로 기록된 그 병역 거부자는 네.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 병역을 참 이런 게 많아요. 네, 좀 희한해요. 네. 제가 봐도 늘 발등을 찍죠. 제가 찾아보니까 서기 295년에 북아프리카에서 사셨던 막시밀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징집을 당했는데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나 군대에 갈 수 없어 하니까 그럼 너 처형이야. 이런데 그냥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흔히 요즘 알고 있는 개신교의 좀 유명한 분들, 예를 들자면 뭐 그 복음주의 신앙에 아주 정수를 보여주셨던 존 스토트. 병역 거부했어요? 네, 병역 거부자세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네요. 네, 네. 병역 거부하셨고 또 한국에서 그 예수원 만드신 대천덕 신부님, 네네. 대천덕 신부님도 이제 본인의 나라에서는 이제 병역 거부를 하신 분이신 거고,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신교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종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영화 중에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몰몬교 신자거든요. 네, 거기는. 근데 뭐 사실 딱히 종교적 신념이라고 딱 100% 말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죠. 총을 들지 않겠다. 네네. 약간 상황이 다르죠. 네. 입대는 했는데 명예를 위해서 뭐 나가겠다는데 총을 안 드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조롱하잖아요. 네네네.
병역거부 할 때 그 획소거지 영화 꼭 나오더라고 이야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이 나고 도리어 나중에 이제 그 위생병으로 활약한 그 사람이 진짜 막 엄청 추앙받고 막 영웅처럼 막 되는.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괜히 한번 보태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종교적인 꼭 신념 때문에 반대를 이제 할 수 없는 게 그동안은 한국 내에서의 상황에서는 저거는 좀 독특한 소수 종파의 특이한 일탈이야 이런 식으로 좀 취급을 당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2001년에 이제 오태양이라는 선생님께서 네.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평화주의적인 신념에 의해서 병역거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한국 내에서의 병역거부 운동이 일대에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은 그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이 뭐 워낙 많으시지만 이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가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책 이야기하실 이 저자분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내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이거를 반대한다 또는 내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겠다 이런 차원의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이고 보편적인 논의, 좀 넓은 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조금 치열하게 벌어져야 되고 그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예, 이런 좀 한국 내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 얘기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요즘은 군 현역으로 군복무 하셨어요. 근데 그 예비군에 대한 이제 그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좀 계시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례들 보면은 좀 뒤늦게 요 평화운동 또 병역거부 운동 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 운동을 해가시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좀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그전에는 병역거부 이런 평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눈을 뜨면 사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통념 그런 정서 남자들의 정서로 보면 야 군대 다 갔다 와놓고 지금 예비군을 안 가겠다는 건 지금 꼼수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봐버리겠죠.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럴 수 있겠죠. 유난을 떤다 약간 이런. 근데 뭐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그렇게 꼼수 써서 이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 가운데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니까 좀 옆에서 뵐 때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좀 죄송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좀 너무 이걸 빼죠. 네. 옆에서 볼 때 아무튼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아직 민방위 또 아직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대체입법을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올해 초쯤이었죠. 그 검찰이 이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총싸움 게임한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같은 반응. 우리 모두를 실소를 금치 못했죠, 다들.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게임방에 갔다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싱 게임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면허를 되는 거죠. 이제 경찰이 나오셔서 잠재적 어떤 음주운전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농담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이런 농담스러운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머리를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제가 그래도 국민이고 제가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민망합니다. 이러질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걸 아이디어를 해서 이게 채택되고 막 진행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막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렸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들끼리. 호응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이거 어떻습니까? 아니 그 총을 못 들은 그런 평화 양심적 평화주의자면 FPS도 못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럴싸한데? 부장님. 야 이거 해봐. 부장님. 오, 그거 일리 있어. 이게 더 최악이에요. 네. 요 의견이 호응을 얻고 통과가 되었다는 그러니까요. 거. 네. 어쨌든 대체 입법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국방부가 자기들의 이 대체복무 법안을 확정했는데 네. 그게 3년 동안 합숙하면서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 뭐 좀 자유로운 옥살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지금 붉은 PD님 말씀하신 그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국제적인 권고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국제적인 권고 수준 일단은 병역 거부를 이렇게 처벌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고요. 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데도 국제적인 좀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징벌적 성격은 안 된다는 것이고 복무 기간도 현역 복무의 최대 1.5배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역병들께서 한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이렇게 복무를 하시니까 1.5배면 한 2년 정도, 네, 24개월 네, 정도, 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36개월이 돼버리니까 국제적 권고 기준보다 훨씬 그러네요. 높고, 뭐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통해서 근무해야 된다라는 거고, 분명히 이제 그 교정직 공무원들하고 또 다른 분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붉은 PD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징벌적 성격의 조금 자유로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병역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조금 이제 완고한 마음이 아직 많이 계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든 간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좀 감정적인 문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권적이고 또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쪽으로 좀 논의들이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참 어렵네요. 이게 워낙 그러니까 저 자신도 사실 그냥 일반 평범하게 군 복무를 한 어떤 대한민국 남자로서 네. 정서적으로는 저도 툭툭 약간 반감 비슷한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실. 끊기죠, 그 감정이. 네네. 그러니까 이 아까 방금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 저도 정말 거기에 좀 동의가 되고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대해서 했었을 그 얘기를 할 때 마음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저는 계속 아무튼 마음이 좀 계속 남더라고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뭐 연설을 하는데 이제 보수적인 분인 것 같아요. 군복을 입은 어떤 노인분 한 분께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랬더니 이제 오바마의 지지자들이었겠죠. 막 그분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바마가 관중들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분 노인이다. 우리가 저분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저분 군복을 입었다. 아마 저 사람 군인이었던 것 같다. 우리 저 사람에게 존중과 존경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군역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아마 제일 유명한 말은 거성 전원책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데가 군대입니다. 이분이 자기 정말 보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딨냐. 보수와 군대는 굉장히 이렇게 가치가 상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수의 정통 보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신성시하는 군대를 이렇게 생각할까? 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대에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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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말 그대로 군대에 끌려가는 겁니다. 전 끌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네.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각자 개인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고 나는 대체복무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네, 내가 인정할 것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사회, 그냥 그렇게 했어?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으로 군대도 그런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선택해서 갔을 때 더 존중받을 수 이것이 더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체복무제가 있는 사회에서 대체복무제 하지 않고 나는 좀 뭐 짧고 또 그게 또 신성한 가치도 있고 하니까 나 군대 선택해서 가겠어 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갔어, 이게 아니라 나 군대 갔다 왔어 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감정을 갖고 군대에 보내는 것, 또 군대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반드시 처벌하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될 테니까 이런 징벌적 성격의 유사한 형사적 처벌로 밀어넣고, 이것이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좀 내려놓고 더 좋은 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우리가 만약 모병제가 되면 사실 이게 모든 논의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조금 달라요. 더 선진화된 군대로 가기 위해서 또 정말 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모병제를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가 딱 그런데 정말 사회적 하층 계층들이 직업으로서 군대를 선택해서 군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엘리트 군인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아주 고위 장성급들 빼놓고는 일반 병사들은 직업으로서 선택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 사회적 하층 계층들이 약간 아주 위험한 직종으로 몰리는 상황,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군대 제도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평등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단순하게 모병제가 더 가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요거 조금 판단에 필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것도 참 복잡한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네. 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또 그런 분이 또 생각이 나네요. 또 그 병역 이상하게 그 병역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그 특정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최근에 아주 또 이슈를 몰고 다니셨던 강모 의원님이 예. 본인도 이분이 이제 아주 유력 일간지 편집국장인가 거기까지 그렇죠. 하셨던 분인데 네. 본인도 뭐였죠? 생계 유지가 생계 곤란형. 생계 곤란형 맞죠? 그거 맞죠? 그러셨어요? 그걸로 그 혜택이 아니라 혜택이래. 그걸 사유로 이제 병역 면제를 받고. 그랬구나.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아들도 똑같은 그래요? 이유로. 모르셨어요? 저도 몰랐네요. 그러셨구나. 아들도 그러네. 네. 진짜. 저는 진짜 그 유력한 1등 신문에 네. 하셨는데 그렇게 생계가 곤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유력 일간지가 그러네. 그 이렇게 유력한 일간지가 이렇게 자기 직원들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너무하네. 그러니까요. 그 사장 일가만 그렇게 또 다른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 감정이 올라와 버렸네요. 네. 희한한 분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 병역마저 어떤 평등의 어떤 그런 기반을 잃어버리면 네. 어떡하냐 이런 그런 분들 우려를 계세요. 네. 하시긴 하지만 실은 이미 모순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사회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 감정을 좀 내려놓고 네. 이 사회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좀 뭐랄까요? 정말 공동체다운 정말 네. 모든 사람들이 좀 그쵸.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진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논의가 정말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네. 뭐 슈팅 게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 병역 거부 이슈와 함께 이제 같이 책도 좀 관련된 책을 좀 소개하는 게 또 저희의 이 코너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이건 제가 고른 건가? 이 책은 제가 골랐나요? 네, 그렇죠. 네, 피디님이 그렇죠. 추천해 주셨죠. 약간 저희가 너무 오래 전부터 계속 막 언급을 하던 그런 주제여가지고 아껴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책을 제가 이제 딱 떠올려줬냐면 현민 작가님이 쓰신 감옥의 몽상, 네.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지난 이게 출판이 언제 됐지? 잠시만요. 작년인가? 작년일 네. 거예요. 네. 2018년 5월. 2018년 5월에 이제 출간됐고, 이분이 이제 진짜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라고 네.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좀 간단하게 일단 저자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보니까 이제 이미 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택하시고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이미 그게 좀 시간이 됐어요. 2010년 3월 1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이제 수감됐었다. 영등포 교도소. 지금은 이제 영등포 교도소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천왕동에 있는 이제 남부구치소로 남부 쪽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갔고요. 네. 그래서 이분 이제 사회학을 또 전공하신 사회학자시고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은 굉장히 잘 쓰인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좀 민망한 게 있긴 하지만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안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현재 동시대에 쓸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동세대 작가의 대표적인 어떤 수기 중에 한 권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책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그 수기라는 장르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재밌게 읽었었던 네, 그런 책이었는데요. 좀 그 재민님도 조금 읽어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떠셨어요? 저도 추천해 주셔서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잘 읽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마치 이분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랄까? 제가 직접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되게 와닿았고, 또 이 감옥이라는 폐쇄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의 현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하게 또 독특하게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신영복 선생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조금 읽어봤는데, 네. 이분도 이제 책에서 신영복 선생님 책에 대해서 많이 고찰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절에 최선이었던 것이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책이었다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대, 동시대에 할 수 있는 어떤 깊은 사유와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좀 들어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또 얼마 전에 되게 그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봤어요. 네네네. 거기 나왔던 이제 뭐 용어들이 여기 그대로 소개가 되는데, 그 역으로도 그 드라마가 얼마나 고증이 잘 됐는지도 새삼 알게 되고, 그러네요. 뭐 2상 6방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여기서도 1상 16방에서 좀 이분이 지내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실감나는 정말 그 수기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거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사담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도 했었지만, 뭐랄까요, 사회학자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실제로 실행에 옮긴 만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일종의 좀 가오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운동가로서. 그렇죠. 네. 뭔가 이게 자부심.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어깨에 힘이 없어요. 맞아요. 네. 힘이 빠져 있고, 그냥 자신의 무기력도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고, 전 처음에 약간 뭐랄까, 이분이, 왜냐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이 생각하냐면,
그 황석영 작가가 대단한 구라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빨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분의 그 수기를 제가 또 본 적이 있어요. 자서전인데 감옥 생활을 이제 했는데 뭐 엄청나요. 이 스펙타클이 이 이빨의 스펙타클이. 근데 이런 황석영 같은 사람과 정반대의 인물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그래서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책이 가장 먼저 저는 좀 떠올라졌고.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화려하고 좀 막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말 그냥 현실에서 누군가 만날 법한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만날 법한 사람이 정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뭐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나 황석영 선생님의 글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영웅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라면 이 현미님의 이 글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내가 수감생활하는 것 같은 기분에 드는 독서였다. 실제로 좀 되게 침잠되지 않아요? 네, 읽으면서. 좀 뭔가 우울한데 네. 약간 조금 그래도 그때 생기 넘치는 뭔가 사건이 있으면 살짝 기분이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그 선생들의 글쓰기가 최선이었고 그 사유 그런 것들이 최선이었다면, 요즘에는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 또는 나도 겪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로 읽히는 것 같아서, 이게 요즘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수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수기 그 출판사 서평에서는 그 수기 문학을 읽는 오랜만에 읽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맥락에도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시대의 수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잘 읽히고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사회과학 말씀하셨는데 사회과학 하셨던 분인데 책 일부러 이제 감옥에서는 동시를 읽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와갖고 야, 너 글이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내면의 변화들도 이 책의 글쓰기로 좀 녹아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 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 병역 거부를 하기로 했어라고 했을 때, 야, 너 이제 정치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사회학자이면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면 이제 일종의 이게 약간 훈장처럼 그럴 수도 작용할 있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뭐 의도했다 이런 걸 떠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뭐랄까요, 본인 성격도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걸 좀 배격하려는 하셨던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다운돼서 그럴 겨를이 없는 느낌도 좀 받았고, 네,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복무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이런 글은 이제 다 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복무제가 좀 국제사회 공고에 맞게 잘 나오고, 그렇죠. 그게 존중받고 개인의 어떤 마음의 소리에 따른 선택들이 존중받는 시절이 되면 이런 수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 책의 역사적 가치도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이 현미님이 이 책에 좀 초반에 뭐랄까 의미를 좀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책 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감옥과 무관한 개인에게도 수인의 이야기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길 바란다. 나는 이 책에 한 사람의 체험단 이상의 학계의 연구자도 참고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가치도 담고자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도가 일단은 저에게는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네, 수인이 돼보진 않았는데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고요. 네. 또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역 거부 때문에 처벌당한 사람의 어찌 보면은
그 마지막 수기가 되면 좋겠죠. 그런 거로서의 어떤 가치, 문학적 가치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수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실제로 사회학에서도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사회학에서도 결국 그 연구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례, 또 어떤 개인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학성도 대단하지만 이분이 정말 그렇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자기의 의도를 집필 의도를 밝혔듯이 충분히 그 학문성도 이미 담재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아까 되게 잘 읽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잘 쓰인,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쓰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보다 저는 좀 이 책이 주목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소개해 주셔서 알았어요. 예, 그래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책바에서 또 이렇게 좋은 책들을 이렇게 다 아시는데 우리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시 소개해드리는 네. 이런 기능도 좀 잘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마지막쯤의 부분인데요. 제가 한 단락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역 거부는 내가 지닌 안전한 위치와 거리 조절 능력, 그 밖의 자원을 상당히 박탈할 것이다. 이때 생긴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으면서 오랜 세월 감당해야 할 흔적으로 남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병역 거부자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다. 즉, 병역 거부는 몰락의 순간이다. 하지만 나는 몰락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내게 부착된 권력을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이 찰나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이를 통해 개별적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른 이들과 포갤 수 있는 위치에 이르고 싶다. 그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금물이다. 유쾌한 경험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삶은 운명일 수 있다. 나는 이제 병역 거부자라고 불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주한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시사 플러스 책 코너 4번째 시간이었고요. 박재민 평론가님과 함께 오늘 잠깐 뭐라고 해야 되지? 병역 거부? 아니죠. 양심에 따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그리고 이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눠봤고요. 이와 함께 저희가 현민 작가님이 쓰신 감옥의 몽상까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